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랩핑지를 이용해서 납구를 해볼 거예요. 우선 랩핑지를 속지 사이즈에 맞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지금부터 랩핑지 속을 파줄 거예요.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저는 4분할 되어 있는 속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선에 맞춰서 장미꽃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잘라내서 비워줄 거예요. 속지의 분할선을 랩핑지에 연필로 살짝 그려줍니다. 방금 그린 분할선과 테두리 부분에 걸쳐진 장미의 형태를 남겨두고 글을 쓰기 위해서 잘라낼 안쪽 장미 부분을 연필로 대충 잡아주세요. 말로 설명하자니 조금 애매한데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닦구는 랩핑지와 칼, 가위만 있어도 따라할 수 있는 닦구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장식할 예쁜 스티커가 있다면 더 좋겠죠? 이제 방금 그린 부분을 칼로 잘라낼 거예요. 커팅 매트를 깔고 칼로 연필로 그린 부분을 잘라줍니다. 칼로 자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대충 구멍을 내고 가위로 잘라도 좋아요. 저도 칼로 하면 섬세하게 자르기 힘들어서 가위를 이용해서 잘랐어요. 촬영에 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프레임아웃이 되어버리네요. 가위질을 할 때 섬세하게 자르다 보니까 코앞에 대고 자르는 습관이 있어서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프레임아웃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가위질 해야겠네요. 이렇게 속지에 붙였을 때 글씨를 쓸 부분이 나오도록 잘라주면 돼요. 저는 4분할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글씨 쓸 부분 내면을 전부 잘라줄게요. 칼로 살짝 흠집만 내서 가위로 잘라주면 훨씬 수월하게 커팅이 가능해요. 가위질이 버겁다면 대충 잘라놓은 뒤 나중에 섬세하게 다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잘라낼 때 반드시 모양대로 잘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장미꽃같이 커다란 형태는 가운데를 잘라내면 어색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여러 겹의 잎사귀나 줄기 같은 경우는 어색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잘라내줘도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한 칸 남았네요.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큰 요령이나 아이템보다는 단순한 가위질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데다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어서 제가 애용하는 닦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내면을 다 잘라냈어요. 이대로 붙이면 자른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미 모양을 따라서 섬세하게 잘라줄게요. 여기서 얼마나 섬세하게 자르냐에 따라서 완성도가 달라지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깔끔하게 잘라내주세요.
이렇게 다꾸를 하고 있으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손이 많이 가는 다꾸를 하니까 다꾸할 때 4~5시간씩 걸리는구나 하고,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정성 들인 다꾸는 완성하고 나면 뿌듯함이 2배로 커지더라고요. 그 뿌듯함 때문에 귀찮고 오래 걸려도 정성 들여서 만들게 돼요. 보통 다른 영상에서는 가위질 하는 부분을 잘라내거나 빨리 감기로 휙휙 넘기곤 했었는데, 이번 다꾸는 가위질이 중점이 되는 다꾸다 보니까 컷하지 않고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너무 지루하진 않게 요 한 칸만 잘라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처럼 장미와 이어진 줄기 부분은 장미 모양대로 잘라서 없애줘도 괜찮아요. 가위질 할 때 꼭 모양대로 자른다는 생각보다는 내 편의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잘라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제 4면 중에 한 면을 거의 다 잘랐네요. 다 자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흰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서 잘라서 정리해줄게요. 이제 진짜로 다 잘랐어요. 속지 위에 한번 대볼게요. 확실히 대충 자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훨씬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도 가운데를 잘라내줄 거예요. 자, 깔끔하게 다 잘라냈어요. 이제 이 랩핑지를 속지 위에 붙여줄 거예요. 그 전에 우선 연필로 그려둔 분할선을 지워줍니다. 랩핑지가 찢어지지 않게 종이를 잡고 살살 지워주세요. 이번에는 풀테이프가 아닌 딱풀을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커팅이 섬세하게 들어간 종이는 딱풀을 이용하면 얇은 부분에도 골고루 풀을 묻힐 수 있어요. 랩핑지 아래쪽에 안 쓰는 종이를 깔고 풀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특히 가장자리 부분은 들뜰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속지의 가장자리에 랩핑지를 맞추고 천천히 붙여줍니다. 랩핑지가 떨어지지 않게 꼼꼼하게 붙여주세요.
완벽하게 다 붙였다면 랩핑지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랩핑지가 제대로 안 붙으면 랩핑지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요. 저는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게 엄청 거슬리더라고요. 랩핑지를 꼭꼭 붙여서 그림자를 없애주면 마치 속지에 인쇄한 것 마냥 속지와 랩핑지가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져요. 이제 펀칭기로 구멍을 뚫어준 뒤 속지 밖으로 튀어나온 랩핑지를 잘라서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예쁘지만 저는 스티커를 더 붙여볼게요. 지난번 다꾸에서도 말했었는데 저는 이런 드롭 형태의 스티커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스티커는 금색과 은색 두 종류를 구매했는데 어디에 붙여도 너무 찰떡이라 여러 장을 구매해놨어요. 조금 허전하다 싶은 부분이나 가리고 싶은 부분에 붙여줍니다. 패턴이 있는 종이를 잘랐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잘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스티커 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숨겨주면 돼요. 이렇게 스티커를 반으로 잘라서 붙여줘도 좋아요. 다른 길이의 스티커들이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세트로 들어있는 별 스티커들도 붙여줄게요.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위아래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원래는 액자 프레임 스티커를 붙여볼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색감이 영 안 맞더라고요. 이것저것 뒤적거리다 보니 딱 맞는 색깔의 마스킹 테이프를 골랐어요. 속지를 삐져나온 부분을 가위로 잘라냅니다.
방금 붙였던 스티커들을 마스킹 테이프 위로 빼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마스킹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순서가 어긋나더라고요. 뒤늦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자꾸 떠올라서 수정에 수정을 하게 돼요. 단 한 번도 속지에 붙은 스티커를 다시 떼지 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완성! 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작은 장식 스티커들을 더 붙여줄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스티커들이 다꾸에서 은근 중요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붙여두면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애용하는 글리터 실도 붙여줄게요. 깔끔한 다꾸를 원한다면 일체 과정을 생략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화려한 장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붙여줄 거예요. 이제 숫자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무난하면서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검정색으로 붙여줬어요. 옆 페이지도 지금까지와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나비 실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저는 톤온톤 다꾸를 즐겨하기 때문에 나비도 비슷한 푸른 색감으로 붙여줬어요. 여기서 완성하려고 다이어리도 썼는데 자꾸 뭐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테 위에 얇은 은색 마테를 한 겹 더 붙여줬어요. 톤온톤도 좋지만 너무 같은 색만 있으니까 좀 애매해서 포인트로 실버 컬러를 넣어줬더니 한결 낫더라고요. 은색 마테도 굵기가 두 종류라 고민했는데 저는 조금 더 두꺼운 마테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프리 부분에 딱히 쓸 글이 없어서 인물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대로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아랫부분을 약간 다듬어 줄게요. 약간 짧게 잘라서 장미 랩핑지 뒤쪽으로 인물 스티커를 넣을 거예요. 인물 스티커에 걸리는 하얀 부분을 잘라내 줄게요. 스티커 붙일 위치를 정하고 이영지를 조금만 떼서 붙여줍니다. 인물 하단의 경계선이 조금 거슬리네요.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하단을 한번 자연스럽게 다듬어 볼게요. 아무래도 나비 스티커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색해서 나비 위치를 조금씩 바꿔볼게요. 이제야 마음에 쏙 드네요. 이제 드디어 푸른 장미 다꾸가 정말로 완성됐습니다.